NX 사용자 기본교육 제17강 Move 오브젝트로 오늘은 객체 이동에 대해서 배워보고자 합니다. 일단 객체 이동은 여러가지 모션이 많긴 하지만 주로 사용하는 게 다이나믹과 포인트 투 포인트, CSYS to CSY 이 세 가지 정도가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예제 파일을 통해서 이 기능들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첨부되어 있는 예제 파일 열어주시면은 지금 형상은 블럭 2개와 옮기둔 형상이 하나 보이는데요. 그리고 레이어가 숨겨져 있는 형상들이 보입니다. 자, 일단은 컨트롤 T 실행하시면은 무브 오젝트 기능이 실행이 되고요. 아니시면 에디트에 가시면은 무브 오젝트가 있습니다. 이 기능 실행해 주시면 되고요. 자, 기본적으로는 다이나믹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이나믹 같은 경우에는 선택을 하시면은요. 자, 먼저 객체 선택 먼저 하겠습니다. 객체 선택 먼저 해주시고, 자, 다이나믹 같은 경우에는 밑에 보시면요. 거리와 앵글 값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살표 클릭을 통해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입력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드래그 통해서 이렇게 이동도 가능해집니다. 화살표 클릭을 통해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먼저 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리 값이나 드래그 통해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이 로테이션 어바웃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클릭해 주시면은 다시 앵글이 활성화되고요. 그래서 각도를 이렇게 넣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회전과 길이가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게 다이나믹입니다. 자, 그래서 객체 자체를 옮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자, 카피 오리지널을 통해서 객체 복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객체 선택하신 다음에 화살표 클릭을 통해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동도 가능하고요. 다음 가운데 있는 로테이션 포인트 통해서 객체 회전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원본을 옮길 것인지 복사를 할 것인지 정할 수도 있고요. 다음에 여기서 중요하신 게 자, 무브 핸들 온이라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다시 리셋 하신 다음에 자, 선택해 주실 때요. 핸들을 저기 보시면 객체의 중심에 이 핸들이 가 있습니다. 자, 이 핸들의 중심을 변경하고 싶으실 때는요. 무브 핸들 온리를 체크하신 다음에 자, 핸들을 가지고 이동시켜 줍니다. 자, 대부분 스냅이 켜져 있으면은 스냅이 켜진 거에 가서 이렇게 붙는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중점이나 중심점이나 가운데점 가시면 이렇게 스냅이 걸리면서 이동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자, 핸들 온리를 체크하실 경우에 체크 해제하실 경우에는 자, 이 상태에서 내가 회전을 하게 되면은 자, 중심이 여기 변경되는 거예요. 자, 내가 회전을 하거나 아니면은 거리를 입력할 때 값을 입력할 때 마찬가지 여기 중심으로 회전이 됩니다. 여기 중심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핸들을 옮겨야 될 상황이 있다면은 핸들을 먼저 체크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옮기신 다음에 스냅이 걸려 있으시면은 얘가 활성화가 될 것이고요. 다시 체크 해제하신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회전이나 거리 이동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체크를 해지하지 않고 체크한 상태에서 이동하시면은 계속 얘만 이동되니까요. 체크를 꼭 해지하신 상태에서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자, 어플라이 하고요. 자, 이번에는 밑에 있는 포인트 투 포인트를 해볼 건데요. 자, 포인트 투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객체를 선택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포인트 투 포인트. 포인트 두 개가 선택하라고 나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 자, 객체 원본 이동할 것인지 아니면 복사할 것인지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자, 얘는 포인트에서 포인트로 이동되는 거예요. 자, 다시 객체 선택, 포인트 잡으시고 다음 포인트 선택. 원본 이동. 자, 원리 아시겠나요? 포인트를 다음 포인트로 이동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포인트 투 포인트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CSYS to CSYS를 할 건데요. 자, 이걸 하기 위해선 저희가 숨겨져 있던 예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자, 컨트롤 L 누르시든지 아니면은 자, 뷰에서 레이어 세팅을 눌러주시면은 자, 2번 레이어와 3번 레이어를 활성화시킵니다. 자, 켜주시고요. 자, 일단은 지금 눈에 거슬리는 이거는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삭제된다 이제 뭘 해볼 거냐면요. 자, 여기 있는 형상을 이 기준으로 옮길 거예요. 데이텀을 받았는데 데이텀이 원점이 좌표계가 아니라 엉뚱한 위치에 좌표계가 위치되어 있다 하실 경우에는 자, move 오브젝트 통해서 저희가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CSYS2, CSY 선택해 주신 다음에요. 자, 객체 선택합니다. 자, 드래그 하신 다음에요. Shift 누르시고 이 좌표계는 선택해 주세요. 자, 객체만 잡으신 다음에 자, 얘는 뭘 선택하시냐면요. 자, 화살표 클릭하시면 자, 추정으로 변경해 주신 다음에 여기 있는 좌표계를 잡을 건데요. 퀵픽 창이 열리면은 밑에 쭉 내려가시다 보시면은 자, 코디네이트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지정되어 있는 X, Y, Z 좌표 있고요. 자, 그 다음 밑에 두 번째 있는 거 이 원점으로 올 거예요. 자, 그럴 경우에는 다이나믹으로 해주시면은 그 위치를 찾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오케이 해주시면은 형상이 이동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 좌표계가 있을 때는요. 그 좌표계 중심에서 좌표계 중심으로 이동할 때 쓰는 게 컨트롤 T에 있는 Move 오브젝트 기능에 있는 CSYS to CSYS입니다. 그래서 데이텀 좌표계에서 좌표계로 이동하는 거예요. 자, 이 기능도 유용하게 쓰는 게, 자, 이런 식으로 같은 제품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형상을 가지고 나머지 형상에 똑같이 넣어야 돼요. 자, 그럴 경우에 여러분이 이걸 복사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각도를 재신 다음에 달리를 회전시키실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그럴 경우에는 저희는 Move 오브젝트 기능 통해서 객체 선택하시고요. 자, 다이나믹으로 변경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상태에서 스냅이 활성화가 되고요. 자, 내가 기준인 3을 어떤 포인트 잡아주는 거예요. 자, 저는 지금 이 형상의 맨 끝에 있는 원점을 잡을 거고요. 원의 중심 잡으신 다음에 중요하신 거는 이제 이 X, Z, Y의 방향이에요. 일단은 Y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원통을 한번 클릭해 주시면은 이쪽 방향으로 변경이 될 거고요. 자, 두 번째 있는 좌표계 가신 다음에 자, 이거는 다이나믹 변경해 주신 다음에요. 자, 얘도 마찬가지 여기에 있는 원점을 똑같은 위치에 잡습니다. 자, 그 다음에 YC 방향을 똑같이 이쪽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원기둥으로. 이동이 되겠죠? 카피, 어플라이 해주면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객체 선택하신 다음에 자, 다이나믹을 해주시고 기준이 되는 원점을 잡으시고요. 자, 이거는 지금 만약에 다시 한다면은 자, XC 방향을요. 제가 이렇게 변경을 했어요. XC가 원기둥 방향으로 가 있고요. 다시 똑같이 원의 중심 잡아주시고 자, XC 방향을 원기둥을 잡습니다. 변경해 주시면은 이렇게
형상이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거는요, 추정을 통해서 찾으시면 되고요. 새로 생성하실 거는 다이나믹 통해서 포인트 의해서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겨진 형상에 대해서 한 번씩 더 연습을 해보시면서 기능을 익혀보시고요. 자, 하나 더 설명드리자면요. 자, 개체 선택하신 다음에 자, 다이나믹 기능 통해서 일단 변경을 할 거고요. 저기 보시면은 카피 개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3개로 변경을 하고요. 값을 100으로 주겠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보시면은 지금 100만큼 거리가 떨어진 것에서 3개가 복사가 됩니다. 자, 거리를 제가 만약에 150으로 둔다면은 자, 이렇게 변경이 되겠죠. 자, 그리고 얘는 선택하기 전까지 계속 엔터를 치시면은요. 계속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50 하신 다음에 내가 어플라이 누르지 않고 계속 엔터, 엔터, 엔터 누르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명령이 적용됩니다. 자, 무브 오브젝트 기능 안에 형상 복사 기능도 있고요. 패터너처럼 같은 거리만큼 이렇게 이동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브 오브젝트 기능은요. 자, 선택하실 때 내가 만약에 엔터만 계속 누르신다면은 50, 50, 그러니까 100이겠죠? 3번 누르면 150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적용된다는 거 아시면 됩니다. 자, 첨부해둔 예제 파일 가지고요. 기능 충분히 하게 연습해 보시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는 제18강 바운딩 바디와 쉘을 응용하여서 가공 기준면 만들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